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답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요. 이데일리온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요.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3대 지수 일제일 상승했고 특히나 기술주가 강했고요. 국내 증시도 이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강한 반등 오늘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역시나 이제 미국 증시도 이 트럼프로 시작해서 트럼프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장이 트럼프의 입에 좌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엊그저께 트럼프가 바로 이웃 나라인 캐나다와 이 멕시코에게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미국 시장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하지만 이 멕시코가 1만 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국경을 봉쇄하고 또 캐나다도 여기에 협조를 해서 국경을 봉쇄하면서 말 그대로 펜타닐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걸 막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달 동안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또 폭등을 했죠. 말 그대로 트럼프의 그 입에 이 시장이 좌우되는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서 시장이 일희일비한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다행인 건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고 그에 따라 시장이 그나마 좀 견조한 기업의 실적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이죠. 팔란티어 같은 경우 작년 한 해만 한 300% 정도 주가가 오른 상태인데요. 어저께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또 시장에서 23%나 급등을 했는데요.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에서 뭐 중소형주들이나 그런 종목들이 보여주는 모습인데 팔란티어도 꽤 큰 종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실적 발표와 함께 23%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실적이 워낙 좋은데다가 AI라는 지금 시장의 핫한 아이템이 또 뒷배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AI 바람이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불고 있는데요. 이 오픈 AI라는 이 AI 창시자, 이 창업자죠. 창업자 샘 알트먼이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고 또 인도로 날아가는데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오픈 AI의 기술력과 또 이런 것들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또 이렇게 많이 흥분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돈이 이 미국 증시에서 또 이 AI 쪽에 돈이 몰려가는 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을 잘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죄송합니다. 중국이 딥시크로 충격을 준 것에 대해서 오픈 AI 쪽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도전과 응전이랄까요? 이런 분위기가 시장 내에서 미국 증시에서도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7%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애플이 중국 쪽에서 죽을 쑤긴다고 그래가지고 실적이 주가가 별로 안 좋았는데요. 그나마 전 세계 시장에서 스마트폰 시장이 7%가 증가했다는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애플 주가가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이 미국 증시 내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움직여준다는 건 그에 딸린 식구들, 즉 부품회사나 또 마케팅 회사나 그 딸려있는 식구들도 모두 함께 먹을 것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 증시는 기업들이 떠받치고 그리고 트럼프의 입에 의해서 급등락을 하는 그런 불확실한 장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이 요동치는 게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트럼프의 발언에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한미일 AI 동맹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시나 이제 샘 알트먼이 우리나라 네. 방문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습니다. 와서 여러 대기업들을 다 만나고 다닙니다. 특히나 이 미국에서 트럼프 앞에서 이제 오픈 AI 쪽과 또 이제 미국의 회사들이 이 스타게이트라는 합작사를 만들어서 AI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약 5천억 달러를 4년 동안 이제 트럼프의 임기 동안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 소프트뱅크와 또 삼성전자 이 회장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보면 이 오픈 AI의 이 샘 알트만 쪽이 소프트웨어, 즉 AI 쪽 기술을 낸다면 하드웨어 쪽은 삼성전자가 되고 그 사이에 돈은 소프트뱅크가 되는 겁니다. 이 삼각구도가 이 하나의 동맹으로 AI 동맹으로 만들어지면 이 나름대로 이게 미국의 AI 동맹과 그 스타게이트라는 거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말 그대로 전 세계, 특히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같은 이 자유주의, 자유 경제 체제에 있는 국가들이 하나의 AI로 묶여지는 효과를 누리고 있고 이거는 또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쪽에서 그나마 좀 뭔가 시장이 AI 쪽에 힘이 쏠리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이 오픈 AI 샘 알트만 사장은 이 카카오 사장 대표이사와 또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카카오와 동맹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카카오랑 오픈 AI가 손을 잡는 건 기본적으로 이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이런 빅데이터들, 이 빅데이터가 오픈 AI의 학습 자료로 전부 제공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는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이 말 그대로 이 플랫폼,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 카카오라는 서비스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여기에 우리 한국인들은 많은 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빅데이터를 오픈 AI가 가져가게 되고 솔직히 해외 나가서 특히 해외 전시회 같은 데 가서 만나보면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이런 그 대표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이 전 세계적으로 2, 3년 정도 진보된 기술을 갖고 있고 그런 기술을 갖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꼭 미래를 갔다 온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 이 현재 우리 사회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몇 년 정도 앞서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장에서 오픈 AI가 이 익숙해져 있는 한국인들의 생활 패턴을 갖고 오픈 AI가 자기네 그 AI를 학습시킬 수 있으면 앞으로 2, 3년을 더 먼저 살아본 AI가 새로운 미래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카카오와 동맹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는 독자적인 그 AI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전에 구글이 검색 엔진을 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네이버와 한판 붙었을 때 물론 지금은 검색 엔진 부분에서 구글 쪽이 좀 유리한 부분이지만 여전히 그 헤게모니를 네이버는 포기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대등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토종 기업으로서 나름대로 기술력이 매년 한 5천억 넘게 기술 투자를 해왔고 그러한 것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특히 우리 증시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서 계속 돈을 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분율이 36.11%, 지난해 7월 10일 날 기록한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2월 3일,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32.18%까지 이 코스피 내에 지분율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뜻은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서 외국인들이 돈을 뺐다는 건 지난해 연말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3월 말부터 공매도가 시작됩니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높은 주가에서 공매도를 때리고 말 그대로 주가가 낮아졌을 때 다시 사가지고 상환을 하는 이 차이를 먹는 매매 행태입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주면 올라줄수록 공매도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이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것까지 보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달러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 말뜻은 굉장히 외환 보유고 면에서 굉장히 여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1,450원대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 외환 보유가 줄어드는 건 한국은행이든 기획재정부든 실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헐어서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 증시에서 이번에 LG CNS가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AI 업체이기도 하고 이 클라우드 쪽에도 특화되어 있는 업체인데 이 공모가가 그렇게 높게 결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엄청난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런 물량들이 대부분 소화되고 나면 이 LG CNS는 시장 테마인 지금 AI 테마와 가장 적합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기업인 LG그룹이 오랜만에 상장을 시켰다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시장에서 바닥을 확인하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오픈 AI가 불어온 이 바람이 우리나라 카카오나 네이버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이고 AI 쪽에 돈이 몰려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픈 AI의 AI 동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카카오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또 네이버 이혜진 창업자가 7년 만에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AI에 뒤처질 수 없다, 우리가 더 발전하겠다, 뭐 이러한 의미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네이버가 또 앞으로 또 AI 관련해서 투자에도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는 이슈나 테마,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집중적으로 나눠볼 텐데 AI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먼저 짚어볼까요? 네. 지금 시장은 네. AI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패턴을 예전에는 이 네이버나 카카오의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네. 결정이 났다면 앞으로의 세계는 AI가 결정해 줄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게 AI가 보여주고 싶은, AI가 제안하는, AI가 만들어낸 이런 쇼핑 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 생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AI가 돈을 벌어주는 기술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중국 AI 스타트업인 그 딥시크가 준 충격에 대해서 오픈 AI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샘 알트만이 날라와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만나고 또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 마사요시 회장도 만나서 이 AI 동맹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러한 세 회사가 서로 힘을 합친다면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 돈이 만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뭔가 큰 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중국의 딥시크가 보여준 저비용 고효율의 이 AI 모델 개발은 대단히 큰 충격을 준 겁니다. 미국의 빅테크 중심의 이러한 AI 모델 개발이라는 독과점적 시장을 말 그대로 이 중국이 이 명함도 없고 근본도 없는 그 신생 딥시크라는 회사가 이 판을 깨버린 것이죠. 실제 진짜 천재들입니다. 칭화대 저도 이제 칭화대 가봤었는데 베이징 다시에보다도 훨씬 더 그 천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이공학계 계열의 그런 회사들이고, 그러니까 학교들이 대학교고 여기서 많은 인재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대부분 의대를 가지만 중국은 대부분 이런 이공학 쪽으로 나서 공대, 공업 쪽 이런 기업 쪽으로 많이 인재들이 흘러갑니다. 그런 차이가 딥시크라는 충격을 준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도 이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AI 챗봇, 이 AI 챗봇은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AI 모델이 원재료라면 AI 챗봇은 그 결과물로서 돈을 버는 도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챗봇 기술이 결국은 우리 증시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투자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플리토나 코난테크놀로지, 네이버를 꼽을 수 있고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토종기술 업체로 매년 5천억 이상을 이런 AI나 이런 기술 개발, R&D에 투자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결과치를 내놨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보다는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타이밍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AI 챗봇 관련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엔비디아나 이런 업체는 하드웨어입니다. 이런 하드웨어를 갖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인 오픈 AI의 이 AI 모델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 AI 모델을 갖고 이 플리토나 코난테크놀로지나 네이버가 말 그대로 이 AI 돈을 버는 AI 챗봇을 만드는 것이죠. 그 소프트웨어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챗봇을 가장 먼저 이슈로 짚어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이랑 저희가 소통을 하는 방송이잖아요. 유튜브로 질문이 하나가 와서 이것만 짧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AI 삼각동맹이 형성되게 된다면 삼성전자 주가 이제는 앞으로 잘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삼성전자를 보실 때는 네. 일단은 오너인 이재용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2심에서 무죄를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여기서 그 항소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법이 끝나게 되고 그러면 삼성은 제대로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삼성 위기론이 계속 지배를 하면서 말 그대로 삼성이 제대로 투자를 못 해왔었는데
삼성만큼 우리나라에서 인재들이 모여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HBM도 하나 따라가지 못하고 했다는 게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천재 같은 인재들을 모아놓고 이걸 SK 하이닉스에게 뒤떨었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삼성 위기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해답이 될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이제 일단은 그 해결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삼성전자는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삼성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거 저희에게 편안하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방산과 관련된 이슈를 짚어주셨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것도 역시 트럼프 때문입니다. 네. 트럼프가 온 세계를 엊그제 저녁 때 갑자기 뉴스 나왔을 때 EU, 네. 그러니까 나토죠. 네. 나토에 대해서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늘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하나의 빌미가 됩니다. 지금 그 트럼프는 모든 국제기구에서 탈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엊그저께 WHO에서 탈퇴한다고 그랬고 이번에는 또 유네스코에서 또 탈퇴하겠다고 그러고 이 말 그대로 이제 파리 기후협약은 뭐 일찌감치 탈퇴를 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바로 했으니까요. 이제 나토도 이게 거의 70년 된 동맹인데 이거를 여기서 탈퇴를 하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GDP 대비 5%를 다른 가입국들이 달성하지 않으면 미국이 대서양 넘어서 유럽의 안보를 책임져 주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뜻은 유럽 국가들이 GDP 대비해서 국방비를 늘려야 되고 늘리는 몫이 무기를 사는 데 사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기를 사는데 제일 많이 무기를 만드는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인데 독일과 영국이나 프랑스는 제조업이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지난번 폴란드 무기 수출 때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독일은 레오파트2 그 탱크를 만드는데 요번에 주문을 하면 2년 후나 3년 후에 한두 대가 날라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약하자마자 3개월 만에 K2 흑표전차를 12대를 납품을 했죠. 여기에 폴란드 사람들이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본 세상은 유럽에서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애들이 느릿느릿하게 만드는 걸 보았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무기를 주문함이 3개월 만에 한 무기 만에 그 약속대로 12대를 갖다 주는데 그 무기 자체가 21세기에 만들어진 탱 전차이고 21세기에 만들어진 K9 자주포고 21세기에 만든 FA-50 전투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폴란드 사람들은 처음 본 것이죠. 이게 유럽에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는 지금 공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거기다가 그 SKD나 CKD 형태로 부품과 모듈을 수출을 하면 이 폴란드 공장에서 이걸 조립해서 나머지 2단계 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트럼프의 요구에 의해서 전 세계가 군비 경쟁에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군비 경쟁에 늘어난 국방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무기를 사는 건 역시 우리나라죠. 특히 중동 같은 경우도 중동 산유국들은 자기가 그러니까 석유를 팔아서 번 돈을 갖고 바로바로 우리 한국 제품을 사는데 LIG의 천궁 같은 경우 굉장히 비싼 무기입니다. 그 한 세트에 2천억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문을 날려버리는데 이건 살짝 말씀드리지만 그 사우디의 국방부 관계자들이 그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이 우리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우리 방사청장과 만나서 이 무기 수입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방산 수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관련해서 현대 롯데면의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한화 시스템을 관심권에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방산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종목 3가지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오늘의 공약주 한번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공약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역시 이제 AI 쪽이고요. AI요? 우리나라 토종 기업인 네이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네이버가 네. 작년 4분기 실적도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게 된 배경이 그동안 AI 투자에 수천억을 쏟아부으면서 매 분기마다 엄청나게 많은 돈, 1년간 한 5천억 정도를 R&D에 투자했었는데 요번에 이 하이퍼크로바 X라는 말 그대로 폐쇄형 AI 모델을 만들어냈고 이 모델을 갖고 이 하이퍼크로바라는 것은 AI 모델이고 그 뒤에 X가 붙은 건 상업용으로 상업화돼서 적용하는 모델입니다. 이 말뜻은 이 네이버가 만든 폐쇄형 AI인 하이퍼크로바 X가
돈을 버는 AI 모델이 됐다는 것이죠. 이 AI 모델인 이 하이퍼클로바엑스는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그 기업들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네이버는 R&D 비용이 줄어들고 상업화되는 하이퍼클로바엑스를 팔아서 돈을 버는, 즉 수익은 늘어나는데 비용이 줄어드는 이런 상태에 접어들었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실적이 꽤 빠르게 개선될 겁니다. 이 말뜻은 네이버는 말 그대로 이제 주가가 지난해까지 계속 우하향하는 차트를 그렸다면 작년 연말부터 해서 다시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 실적이 그러한 주가를 밀어 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길게 보는 투자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기회를 가지실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단타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길게 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 매수가 22만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30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1만 5천 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는데 이미 매수가 22만 원 넘어섰습니다. 이 3만 원까지 오늘도 급등을 해서 주가가 저렇게 올랐는데요. 더 길게,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길게 보신다면 23만 원이라는 매수가도 뭐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습니다. 왜? 네이버는 그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오늘의 공략주로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이버 외국인이 지난해 11월부터 계속 사들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보유율 보면은 11월 달에 42%였다가 오늘 기준으로 지금 47%까지 거의 48%에 가까운 만큼 많이 좀 매수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주가도 반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파트너님과는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